기억하며 보낼게 우리 모든 순간. 네, 상암동 클래스 2교시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클의 아이돌 도시락 보이 이두성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많이 남겨주세요. 황소영 기자님, 이두성 기자 좀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죠. 아니, 저희 그날 방송 이후에 네. 만났었어요. 만났습니다. 저희 진짜요? 따로 만났습니다. 네. 따로 재벌집 만났어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 네. 현장에서 제작 발표인 거 나중에 말씀하셨어야죠. 네, 제작 발표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딱 앉았는데 옆에 네. 계속 낯이 익어갖고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저를 안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도 막 약간 뭐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남성.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나중에 반갑게 인사해 주셔가지고 네. 아니 오늘 이두성 기자가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또 오늘 룩을 입고 오늘 왔어요. 브랜드를 아, 좋은 오. 브랜드를 입혀 주셔가지고 본인 거 아니라는 거. 거 명문 아닙니다. 대학생 같아요. 제거 아니 제거 네. 아닌데. 자, 우리 박수홍 씨 소식은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다루기로 하고요. 네. 먼저 우리 시청률 10%를 뚫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만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뚫었어요. 일요일에. 이게 스카이캐슬 정도 다음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이 정도의 위력은 사실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는 네, 스카이캐슬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다들 좋은 작품으로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만했어요. 네. 내용이. 내용이. 네, 시청률이 너무 그러면 좋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저 어제 몰아봤어요. 어제 뭐라고 했어요? 넷플릭스로. 되게 다급하셨던 애들 게 재우고 느껴지네요. 네, 황수 기자님 나온다고? 시간 없는데? 몰아서 봤습니다. 네.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재미 포인트라고 보세요? 저는 1, 2, 3회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1회 엔딩과 2회 이제 초반에 왜 총을 맞고 물에 빠져서 너무 빨리 죽었어. 시작하자마자. 맞습니다. 그리고 87년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이제 김강훈 배우가 된 송중기 씨가 네, 아역 배우. 네, 그래서 막 주위를 둘러보는데 조선 총독부가 아직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장면이 되게 좀 그렇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조선 정독부. 거기 들만에 나오지만 그 YS가 이제 일제 잔재 네. 없앤다 하면서 그때 이제 95년, 아니요, 5년, 네, 5년에 그때, 이제 네. 없애죠. 그래서 굉장히 보면서 저는 좀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이제 흉상으로 등장했던 이성민 배우가 네. 회장님. 이제 회장님으로 등장하잖아요. 거기서도 되게 좀 김강훈 배우만큼이나 제가 놀랐던 것 귀도 같아요. 무섭게 쳐다보는 그 장면. 요즘 그 인터넷 그 댓글 보니까 그 김강 아역과 이제 송중기 배우 두 사람이 빙의한 것처럼 표정이 너무 똑같다고. 맞아요. 네. 입꼬리 올라가. 입꼬리 올라가는 그 외모도 네, 외모도 그렇고. 맞아. 그 진짜 디테일하게 그 아역 배우도 준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그 특히 2화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역 배우가. 근데 저는 보는 내내 그 김강훈 배우의 연기력에 계속 감탄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이두성 기자는 어떤 게 재미 포인트였어요? 저는 사실 결국에는 240억 아니겠습니까? 240억. 그거 그걸 다들 생각하잖아요. 네. 여기가 개발되기 전에 내가 알았더라면. 나 왜 5만 평만 달라고 했는지. 거기 다 다 써야 하고 되는데. 있어야 그러니까 다 갖고 되는데. 있었어야 10만 평 되는데. 10만 평, 100만 평 맞습니다. 했으면은. 우리 이게 또 아까 제가 머니클래스도 했지만 좀 편히 앉으셔도 돼요. 유튜브는 맞아. 여기 뒤로 다리 쿠션에 꼬는 기대셔도 돼요. 저희 다리 꼬는 다리 꼬는 것도 다리 꼬는 거 깜빡했네요. 다리 꼬는 또 거. 네티즌 여러분도 네. 허락 받았기 때문에. 다리 꼬고 팔 올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 제작사 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SLL 중앙이랑 레몽레인 제작인데요. 레몽레인. 네, 레몽레인 제작인데 레몽레인이 이제 3회에 재벌집이 10회를 찍은 게 21일 날 나왔잖아요. 맞아요. 시청률이 아침에 스위치가 네네. 나오고 장이 열린 거죠. 아, 장이 열린과 동시에 그날 폭등을 해서 주식을. 최대 17%까지 점프를 했다고 해요. 21일 기준으로 17%. 네, 근데 레몽레인만 오른 게 아니라 K 드라마 컨텐츠 주가도 같이 덩달아서 관련주들이 같이 와. 등업을 한 거죠. 다른 회사들까지.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후에 사실 좀 틈이 있었는데 그 틈을 이제 메워준 작품이 야.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는 거죠. 잘 돼야 이제 저희도 회사가 잘 돼야 아유. 저희도 좋은데. 예. 파급력이? 예, 주식 갖고 계신 분은 진짜 재벌집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문 또 아니 근데 이게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잖아요. 웹소설. 웹소설. 웹소설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원작인 이 웹소설이랑 좀 다른 것들 중에 좀 이건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싶은 게 있을까요? 웹툰으로도 나왔나요?
아니요, 웹툰은 하지 소설이죠? 않았고 이게 소설로 또 출간이 돼요. 그래서 아. 좀 신기한 구조죠. 웹소설, 그다음에 드라마? 드라마, 그다음에 소설 책으로 출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 일반 네. 소설 보통은 이제 네. 드라마가 마지막인데 보통 영화나 그렇죠. 드라마가 이게 마지막인데. 좀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원작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작품에는 그렇게 여자들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원래는 그렇죠. 네, 원작은 사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이 드라마가 되면서 사실 여성 캐릭터들이 좀 많아졌고 그 주체적인 여성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활약이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제작 발표회 때 정대훈 감독님이 우리 드라마에도 러브라인이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아. 있다고 했나요? 네. 스포라고 얘기 안 한다 그랬었잖아요. 아, 있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그랬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러브라인을 기대해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음. 거기 안에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현민이라는 캐릭터가 하나 더 있어요. 여성 캐릭터가. 누구지? 그 박지연 배우가 하는 캐릭터가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캐릭터가 이제 그 장남과 결혼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아 그- 원작에서? 아니요. 드라마에서도 드라마에서? 원작에서도 그러니까 그랬나요? 네, 근데 이 캐릭터가 사실 캐릭터 설명을 보면 진도준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뭔가 질투심에 막 휩싸이는 이제 그런 캐릭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아, 관계도 이제 그렇게 엮여 있는 관계들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근데 뭐 온라인 반응 이게 뭐 온라인 반응이 다 맞는 건 아니고 그 절대적 여론은 아니지만 러브라인은 좀 빼줘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럼 아, 저 네. 약간 봤어요. 러브라인보다는 그 이성민 어. 배우 이제 회장이 나올 때 너무 흥미진진하다. 아, 그렇죠. 시대극이니까 또 그런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다 개취니까. 근데 또 하다 보면 저는 솔직히 드라마에 러브라인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저도요. 맞추면 안 되죠. 영주 강님께서 웹툰도 연재되고 있다고 아. 말씀해 주셨는데 영주관님 제가 확인해 감사합니다. 볼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네. 그리고 송중기 씨 연기를 또 저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송중기가 송중기 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8살인데 고등학생 나오잖아요. 네. 하나도 대학생, 미화감이 없어요. 대학생. 저 진짜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대학생으로 나오는데 진짜 대학생보다 더 어려 보이냐고. 이질감이 전혀 없어서 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네. 이걸 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참고하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회의도 되게 여러 차례 거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노력으로 탄생한. 근데 원래 타고난 외모가 사실 동안이라서요. 동안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성민 배우는 할아버지로 보이기 위해서 특수문장을 했는데 송중기 씨는 그 떡볶이 코트만 딱 입었잖아요. 그것도 하나가 그렇죠. 백팩에. 입자마자 표정 약간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브랜드 얘기해도 돼요? 잔스포츠 아니었어요? 잔스포츠 백팩. 그게 지금 방금 저희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그 가방. 그때 유행했던 그 시절에 그 가방. 9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그죠 이스트팩이랑 이스트팩, 같이. 잔스포츠. 아니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동안 가혁 씨가 송중기의 그 풋풋한 아니, 표정을 그러니까, 흉내냈거든요. 떡볶이 코트 입고 입 약간 막 이렇게 하면 되게 깜짝 놀랐어요.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이제 클로즈업. 한번 클로즈업 더 하라고요? 할게. 했습니다. 이렇게. 네. 아 진짜 이 커뮤니티에서 또 반응이 제일 핫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분당 땅 5만 명 그쵸, 아까 그 그거. 씬이었거든요. 미래를 다 알고 여기에 투자를 이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장면 그 장면에 대해서도 좀 네. 그리고 타이타닉 영화랑 그 나홀로 집의 영화 그 아빠가 진도준 아빠가 영화 그 수입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딱 찍어줘서 대박 터뜨리게 해주는 맞아요. 그런 거 그리고 보면 그 정치적으로도 단일화 되냐 안 그쵸, 되냐 그쵸. 그런 그쵸. 얘기죠. 그래서 누구한테 정치적으로 대금을 줘야 돌아가. 된다. 이게 저희가 늘 꿈꾸던 그런 거죠. 이 기억을 그대로 과거로 돌아가. 사실 저희 아까 분장실에서도 회기 되면 뭐 하고 싶냐고 해서 막 코인 산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저희 딱 한 달 중요한 거 전으로 아닙니까? 돌아가고 싶다고.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그 미국의 그 20조 원대로 아. 그 뭐지 복권을 사고 산다. 싶다. 번호를 외워서 돌아가야 돼. 황 기자님은 회기 되면 어느 시점으로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코인이나 이제 주식이 땅바닥을 찍었을 때 사면 어땠을까라고 아.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왜 극 중에서 송중기 씨가 서울대 법대를 법대. 수석으로 입학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도 한번 돌아가면 수능 보는 날로 돌아가서 오. 답을 다 외워가지고 아. 만점을 받아서 신문 기사에 한번 나는 그런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외우기 지금 알려줘도 외우기 힘들 것 같은데요. 한번 풀어보고 가야 돼. 풀어봐도 아무튼 그런 지금 우리가 이게 얘기한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나 했으면 왜 5만 평이야 10만 평 달라고 해야지 아니 판교 분당 말고 뭐 판교. 파주 뭐 이렇게 많죠. 그런 생각하면 많죠, 재미도 또 많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정말 재밌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맞아. 우리 이걸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관련해서 얘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드셔도 됩니다. 네네네. 깨끗한 네. 컵입니다. 이렇게 기완킴님 달을 한 번씩 생각하는 회기 소재라 더 드라마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보신 분 중에는 조바님 얼렁 시작해야겠어요. 상클에서 다룰 정도라니. 네. 오 드라마 재밌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좋은 게 오늘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이틀만 지나면 볼 수 있어. 아, 그럼요. 또 금, 하죠. 토, 일 토일 드라마. 3일 맞아요. 동안 볼 수 있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주 3회가 사실 되게 새로운 팬성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정말 제대로 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통했어. 네. 그리고 저처럼 몰아보기도 좋아. 딱 넷플릭스를 접속했는데 3회가 딱 돼 있어. 그쵸. 얼마나 든든하니까. 요즘엔 다 몰아보자 한 시즌이 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아, 저 같은 그럼요. 경우는 몰아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딱 하면 한 이틀 정도 주말에 아. 딱 날 잡고 그냥 다 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3회가. 맞아요, 맞아요. 선별집 막내 아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시청률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서 네. 다음 주에 이거 혹시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아까 네. 하지 못했던 거 네. 마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박수홍 씨 친형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친형 재판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아,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네. 1차 공판이 지난 21일에 열렸. 아, 네. 맞아요. 21일 맞죠? 네네. 21일에 갔다 왔는데요. 사실 그날 되게 원래는 7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었어요. 근데 7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친형 측의 이제 요청으로 2주 이틀, 연기된 네, 21일에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날 법원 앞에 되게 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었어요. 지금 화면 영상 나가는 직접 게- 찍으신 네. 거로 들었습니다. 네, 제가 찍었는데 네. 아. 사실 형수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니까 예. 이제 법원 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 입구 앞에서 굉장히 기다렸는데 어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까 얼굴이 저 사람이 맞나 안 맞나를 되게 이제 혼선이 있었어요. 네. 그 와중에 되게 당당하게 지나간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 사람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맞았어요.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안에 들어가니까 이미 왜냐면 착석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기자들이 5분 전에 이제 다들 법정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분이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법정 안에서 내내 친형과 친형이 이제 형수, 예, 박성 씨의 아내죠, 형수, 예, 형수분은 굉장히 담담한 상태로 1차 공판 내내 참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공판이 끝남과 동시에 정말 측근들과 함께 휘리릭. 예, 법정을 몸싸움하면서 막 나오고. 네, 그러잖아요. 재빨리 나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영상 기자는 또 밀려가지고 넘어져서 아이고.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난리가 났었네요. 어떻게 보면. 네, 주변에서도 왜냐면 기자들이 막 같이 뛰어가니까 네. 누구냐라고 막 물어보는 그런 분들도 맞아요. 있었고 네. 저도 이제 사실 법원 취재를 오래 해가지고 이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보면은 지나가면은 누굴 기다리고 있으면 얼굴을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대충 그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다. 아 맞아요.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님도 그러니까 말이 분위기가 느껴질 줄 알고 다른 동료 기자들과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런 아, 분위기가 전혀. 없이 되게 당당하게 당당하게. 들어갔다. 아. 의외로. 근데 오히려, 당당하게 오히려. 가는데 근데 눈에 띄었었어요. 그래서 아. 혹시 저 사람인가? 했는데 그 사람이 웬만하면 맞더라고요. 혹시하면 그분이 네. 맞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갔구나. 근데 이게 액수가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횡령한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 거죠? 지금 뭐 회사 돈과 박송 씨 돈 이제 61억 7천여만 원으로 지금 뭐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박송 씨는 사실 그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민사 소송까지 제기해서 116억 원으로 한 이제 대형 소송전입니다. 아. 그럼 그 사실상. 회사 돈이랑 개인 돈 모두 함께 지금 소송에 네, 하고 아, 있는 거죠. 아. 근데 친형 측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요. 혐의. 네, 친형 측은 사실 이제 검찰 측의 그런 공소 사실에 대해서 네. 대부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19억 정도 이제 인정만 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했는데요. 네. 그 19억 가량에는 이제 뭐 변호사 비용, 선임료 송금, 그리고 뭐 일부 이제 뭐 카드 사용, 법인 카드 사용 이 정도는 인정했지만 대부분은 다 부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다루면 다룰수록 그 박수홍 씨가 되게 그러니까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좀 없는 거예요. 안쓰럽죠. 네, 네, 네. 네. 저희가 박수홍 씨 측의 법률 대리인 노정원 변호사 그 취재하신 내용 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준비가 됐으면 들어가 주시죠. 예.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관리했다는 둥, 박수홍 씨가 사치를 해서 그 돈이 없었다는 둥, 법인에서 뭐 중도금이나 법인 등기 비용을 쓴 거는 급전으로 갖다 쓰고 금방 갚으려고 했다라는 둥에 계속 반성과 개전의 여지 전혀 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계좌의 증거나 참고인 진술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은 순리대로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박성호 씨가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검찰 대지. 네, 네. 조사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가족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방금 영상도 직접 찍으셨고 아까 변호사 취재도 직접 네. 목소리 따신 거죠.
그리고 발로 뛰는 우리 또 황 기자님 만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휘리릭 나갔다고 했으면 박송 씨 친형 측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겠네요. 도망치는 그렇죠. 나갔으니까. 아무래도 취재진은 모두 이제 형수가 불구속 상태니까 네. 이제 왜 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추후에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떠났고요. 그래서 친형 측의 입장은 사실 변호사의 입장, 그날 1차 공판에서 했었던 얘기 그냥 일부 인정한다라는 의견만 들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부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돈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 아니라 내 아들, 첫째 아들이 아니라 네, 내가 했다. 부친은 사실 뭐 공인인증서나 인터넷 OTP를 모두 내가 관리했고 개인 통장이나 법인 통장도 내가 관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친족 상돌의 조항 때문인데 네. 맞아요. 사실 친족 상돌의 조항이 이제 형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박송 씨를 예로 들면 박송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는 아니라서 이게 이제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형이 면제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형이 이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직계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 이 재산 분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근데 이 법에 대한 뭐 문제도 요즘은 지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요즘은 친족 대상으로 한 범죄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친족의 의미도 사실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법을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 폐지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 예전에 그 세상을 떠난 이 연예인들이나 이제 배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연락이 오래 끊겼던 이 어머니나 이제 다른 가족들이 이제 돈을 재산을 내 거다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그래서 문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가지고 요거 뭐 현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박수홍 씨의 이 사건이 그 우리 형법의 그 근원까지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또 이승기 씨 음. 얘기로 좀 넘어가고 싶어요. 그 사실 이선희 씨가 거의 이렇게 뭐 키웠죠. 방송에서 집에서 보면 키웠다고. 그 엄마처럼 네. 이렇게 키워줬는데 그 이선희 씨의 매니저였던 사람이 그 후크 엔터테인먼트에 지금 이승기 씨와 갈등 빚고 있는 그 대표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선희 씨가 후크 엔터테인먼트 1호 가수고 1호, 네. 그럼 이제 이선희 씨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승기 씨가 돈을 못 받았다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미리 알았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좀 있나요? 근데 이선희 씨도 지금 뭐 입장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어서 예. 사실 이것은 뭐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라는 건 지금 현재 진짜 추측에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선희 씨가 고등학교 밴드 시절에 이제 이승기 씨를 발굴해서 지금까지 키운 건데 진짜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과거에 이선희 씨가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서울시 의원. 네, 그것도 본인의 의지로 한 게 아니었었다고 아, 고백을 아. 했었어요. 네, 회사 측에서 이제 등록을 해놔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돼가지고 아, 진짜. 한 거였다라고 한 발언이 있어서 사실상 과연 뭐 이선희 씨는 진짜 알았을까? 뭐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부분이니까 알았을까 몰랐을까가 사실 연예계에서도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음원 수익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음원 같은 경우에 이제 작곡가나 작사가나 이제 곡 메이킹에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뭐 음반사나 뭐 이렇게 배포한데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데 가수들은 좀 어떻게 그거를 가져가는 건가요? 원래는? 본래는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음반을 제작하는데 제작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비율이 회사가 더 많이 가져가는 비율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회사마다도 다르고 가수의 또 이제 그런 레벨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근데 수익이 이제 뭐 6대 4가 될 수도 있고 뭐 7대 3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가수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과 달리 좀 수익 구조가 회사 측이 원래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는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음원이 수익이 0원이다라는 건 좀 그건-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렇죠. 왜냐면 최근 낸 앨범에서도 수익이 8억 원 이상이 남았는데 근데 이승기 씨는 받은 게 없다. 네, 받은 게 없다라고 하니까 사실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되게 충격받았던 게 예전에 가수 싸이가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그 내 여자라니까라는 노래를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그걸로 엄청난 재미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승기 씨가 이렇게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도 되게 충격적이고 지금 연예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18년간 진짜 음원 수익 0원? 이게 말이 돼? 막 약간 근데 이런 반응이에요.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걸 왜 지금 알았을까요? 이승기 씨가. 사실 뭐 과거에도 알긴 알았지만 이게 사실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잖아요. 지금 그 말이 이승기 씨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들 의아한 게 그런 지점이에요. 정교회장 출신의 똑똑한 엄친아인 이승기 씨가 예.
어떻게 됐길래 이걸 못 받았을까? 음. 약간 그거에서 물음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난 보도에서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마이너스 가수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자기 마이너스인 줄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좀 추후에 그 정상 과정이 사실 투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 좀 밝혀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승기 씨가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 뭐 워낙 히트곡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 돈을 노래로도 많이 벌었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게 저 고등학교 시절부터 내 여자 아우, 엄청나게 이걸 힘들죠. 돈을 못 벌었다고?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이건 90년대나 있을 법한 일이다. 노예 계약처럼. 노예계약. 이게 네. 어디 2000년대 초반에는 얘기가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는 많았고. 그런데 이게 2022년에 있는 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지금 그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뭐 한 명의 팬으로서 박소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벌집 막내 아들 반응도 많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그 월수금마다 이 상클 2교시 참여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질문 반영해서 또 황 기자님께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건 직접 물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 정리해봤고요. 오늘은 이만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교시 없나요? 3교시? 3교시는 이도현 기자 춤추는 거 저희 3가 올라가서 저희끼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계 소식 잘 정리해봤습니다.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돌 이두선 기자도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해야죠. 네. 하나, 둘, 셋. 오늘도 상클 하세요. 네. 오늘도 상클 하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늘도 상쾌하세요.